첫 번째 가볼까요? 자, 25cm 흉기를 쓰기입니다. 자,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몹시 오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산 쓴 남자 두둥! 자, 잠깐 멈칫! 자, 그런데 말이죠. 바지 주머니를 뒤적뒤적! 자, 흉기를 꺼내더니 자, 휙휙 막 휘두르면서 지금 꺼내들고 위협을 합니다. 뭐야? 자, 급하게 저 안에 있던 분이 닫힌 버튼을 막 눌러요. 스르륵 닫히는 엘리베이터. 다행히 저 괴한은 밀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아유, 세상에 얼마 전에도 비슷한 영상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러지 정말. 저 같았으면 그냥 얼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상황에 닫힌 버튼을 누르셨네요. 네, 지난 4월 17일 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20대 제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보신 것처럼 검은색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 아니었는데 남성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남성은 제보자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25cm 길이의 흉기를 꺼내들어서 제보자를 향해서 흔드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흉기 든 남성을 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닫힌 버튼을 눌렀고 내려가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저 순간 너무너무 당황해서 막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열린 버튼이었어. 그래서 문이 안 닫혔어. 생각하기도 싫어 진짜. 닫힌 버튼인데 뭐 잡거나 아니면 열린 버튼 눌렀거나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놀랐고 이 사람 제보자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다른 층에 거주하는 남성이고요. 이미 밖에서도 흉기 들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그렇게 했고요. 경찰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경찰이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결국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검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검거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보면 우산으로 저 사람의 얼굴은 가려져 있어요. 다만 제보자의 얼굴은 저 사람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언제 해코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피스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집을 내놨고요. 2, 3주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옷 입은 남성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논란의 안내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두 장의 공지문 먼저 첫 번째 만나보시죠. 자, 수영장 벽에 붙은 공지문인데요. 이용 수칙이 적혀 있는데 그거 참 수영장에서 때 좀 밀지 마세요 좀. 그리고 비누로 빡빡 좀 씻고 들어가시라니까 그러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 마지막 문장. 가난한 사람일수록 수영장 더럽게 쓴답디다. 내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양 변호사님, 제 지인 중에 부잣집 아들 한 명 있거든요. 안 씻어, 완전 안 씻어.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저게 경기도 한 수영장에 적혀있는 안내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앞에 한 세 개 정도는 평범한 안내문인데 마지막이 사용 후에 수영장의 탁도가 당신의 소득 수준을 나타난다? 해놓고 연구 논문이라고 하면서 저소득일수록 몸이 청결하지 못한다는데 글쎄요. 저는 저런 연구 논문이 있을 리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가난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혐오를 표출한 거 아니냐 굉장히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지문도 만나보시죠. 자,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50, 60 중년 남성 출입 불가. 자, 울산의 한 호프집 앞에 붙은 공지문인데 한국 중년 무시하나 억울해하려던 찰나 사유가 적혀 있어요. 욕설, 고성방가, 담배 심부름까지 몰상식한 행동에 정신적 고통 완전 커. 왕왕왕. 자, 교수님. 굳이 또 표현을 만들자면 이른바 노 아저씨, 노저씨 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또 잘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고통을 받아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도 또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5060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막 욕설도 하고 고성방가도 하고 담배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가게 손님께서 여기 주인 너무 좋으시고 헤비메탈하고 락 음악에 완전 진심인 분이다. 그래서
그 음악을 신청을 하면 헤비메탈하고 락 음악을 틀어주는데 호프집에. 네, 호프집에. 오. 근데 어느 날 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이명웅 노래를 틀어달라. 이 사장님은 여기는 지금 헤비메탈하고 락 음악만 틀어준다. 그래서 굉장히 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과정들에서 그런 어떤 충돌도 좀 피곤하셨나 봅니다. 박 변호사님 뭐 임영웅 씨 노래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가게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제가 50대입니다. 약간 속상한 마음이 좀 없잖아 있어요. 제가 팽패 안 부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예. 말이죠. 원래 이 질문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앞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이러면 또 박지훈 변호사님 양절 변호사 상처받으실까 봐. 양절 변호사 더 많고요. 저는 50대 지금 아니 뭐 그 몇 살 차이 난다고 굳이 그걸 초입에 있는 가져가세요? 느낌에서 고성방가 안 하고 심부름 같은 거 안 하고 조용히 먹다 가겠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천장에서 뚝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가로운 오전 시간 아기와 함께 놀아주는 엄마. 은배야 까꿍 여기 봐. 자, 행복한 둘만의 시간. 그런데 깜짝이야. 천장에 달려있던 커다란 전등이 저렇게 뚝 하더니 정말 간발의 차이 소스라치게 놀란 저 엄마.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신명 감수했다 진짜 보는데도. 아기가 7개월이래, 7개월. 네, 제보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집 거실 등이 고장나서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약 2개월 뒤인 10월 19일에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던 그 제보자 아내 바로 옆으로 보신 것처럼 갑자기 수리된 등이 뚝 하고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보자는 만약에 등이 깨져서 파편이라도 튀거나 조금만 옆에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 상황이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왔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당시 보수업체에서 이 천장에 등을 고정하는 나사와 걸쇠를 제대로 박아놓지 않아서 아이고. 이 천장이 전등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면서 떨어진 게 된 거였습니다. 제보자 아내는 곧바로 이 관리사무소와 보수업체에 연락을 했고 업체 측에서는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등을 교체해줬고 깨진 바닥까지 교체해주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켰더라면 이 귀한 시간에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진 않겠죠? 그렇죠.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도 문제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연락이 됐는데 3개월 지나서 해보니까 예. 수리업체 바뀌었다. 추후에 연락 줄겠다라고 답변만 했고 또 3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하니까 마루 교체 말고 파인 곳만 좀 메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냥 교체하겠다고 했고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좀. 진짜.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그동안 남편은 일한다고 빠져도 저는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 등 집안 행사에 모두 참여했어요. 좋은 곳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렸는데요. 올해 어버이날도 남편은 일 때문에 못 와서 저만 시부모님이랑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나흘 전에 갑자기 고모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인 뒤로 고모는 제 대학도 보내주고 저희 아이들도 돌봐주시면서 저를 정말 딸처럼 챙겨주신 분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상주해야 했고 고모는 자식이 없어서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식사 약속을 취소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첫 마디가 왜 네가 가 있냐 이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엄마도 아니고 고모인데 시부모가 우선 아니냐. 넌 엄마도 없으니까 시부모한테 더 잘해야지 않냐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기분 상한 티를 팍팍 내시면서 나중에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버이날 당일 저는 또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도 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렸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게 며느리 도리냐 서운한 게 잘못이냐 짜증을 내시더니 이제는 제가 말만 하면 날 가르치냐드냐고 불만을 내뱉으시곤 합니다. 남편은 그냥 전화로 풀어드려라 말 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나 몰라라고 하고 있어서 더 속상한데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저희 고모가 엄마 아빠 없는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아시면서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버이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옵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는 저희 고모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고요. 전 정말 어버이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서 돌봐드려라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어머님 아들도 완전 실망 동그라미. 이거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 아주 그냥 CM이 잡겠네. 야 타임이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있어. 네 CM이 천년만년 산다던 무슨 고모병간호를 한다고 CM이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 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딸이려니 생각하고 살았건만 어버이날에 아들놈도 안 오고 며느리는 이렇게 뒤통수를 후려갈기니까 내가 서운해 안 서운해 X. 박 변호사님. 자, 이거 사실은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한 가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런 행동을 좀 했다는 거는 괴롭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몰랐으면 좀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차이 나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당연한 이게 고모가 지금 엄마 같은 사람인데 그걸 저를 한다고 어버이날을 안 챙긴 거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지금 질문이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착한 며느리여서 도리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25년 동안 정말 너무 좋은 며느리셨던 거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무리 저도 이제 시어머니께는 좀 잘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꼭 해야 되는 또 한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계를 벗어났어요. 거기에 남편까지도 또 동조하고 있거든요. 뭐 전화 좀 해서 들어드려. 이게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그래서 이제 이참에 잘 됐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셔서 조금 덜 잘해주시는 것이 도리어 편안한 관계가 유지되겠다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른으로 대접받는 건 어른일 때 받을 수 있는 대접이지요. 안타깝지만 저 시부모님은 어버이날에 이제 앞으로 없으신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네, 더 이상 뭐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백다이 아나운서. 네, 저도 이렇게 이런 폭언을 하면서 이 며느리의 상처를 해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남편도 진짜 이해가 안 갔고요. 저는 그렇게 일찍 부모님을 여인 며느리를 딸처럼 한 번이라도 대하신 적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댓글도 볼게요. 롱이투님, 엄마 같은 고모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해님, 인간으로 할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퍼플앤블루님도 대리효도 26년이나 하셨으면 할 만큼 하셨네요. 이제는 고모님한테 잘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